자, 이번에 이제 풀 문제는 18번 문제죠. 자, 기역에 공통된 들어간 성의 명칭을 쓰고 신라가 밑줄친 니은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비석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장군 유충을 보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신라에 뭐를 쳤다. 자, 요거는 백제가 이제 신라의 대하성을 친 내용이야. 이 대하성은 오늘날 합천에 있는 성이죠. 그래서 이제 경주가 있으면 이 대하성까지 이렇게 논수도 뭐 이렇게 도로가 뚫려 있는데 이 대하성이 무너지면 대구를 거쳐서 경주를 갈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인데 이 대하성을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 품석이라는 사람이 지키고 있었어요. 품석은 김춘추의 사위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딸도 같이 있었죠. 김춘추의 딸 고타손이. 근데 이제 요 고타손이하고 그 당시 이제 그 풍석이 대하성의 백제군의 공격을 받고 대하성에서 죽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기 사위하고 그 딸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춘추가 기둥에 기대어 서서 종일토록 눈을 깜빡이지 않고 사람이나 물건이 그 앞에 지나가도 알지 못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때 김춘추가 정신 좀 차리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그 왕에게 말하기를 신이 고구려에 가서 군사를 청해 원수를 갖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게 지도가 엉망이네. 예. 신라하고 백제가 있는데 신라가 여기 한강유역까지 정확하다 보니까 고구려 백제부터 양면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부대를 두 개로 나눴죠. 그래서 백제를 치려면 요 북부에 있는 이제 고구려를 이제 대항하기 위한 막기 위한 그 북부 병력을 빼서 여기 이제 백제를 쳐야 되는데 그러면 신라하고 백제 고구려 간에 동맹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고구려에 갔더니 그 당시 고구려 왕이 보자왕이죠. 실제로 이제 집권자가 이제 연개소문이었고요. 예, 연개소문이 그러니까 왕이 이제 얘기한 거지만 실제 연개소문이 이제 얘기한 건데 춘추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령은 본디 우리의 땅이니 만약 중령 서부 지역으로 가면 원병을 보여주겠다. 너네들과 돈을 어, 동맹을 맺고 백제를 치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중령 땅을 떼어줄 수는 없죠. 그래서 김춘추가 못 떼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감옥소에 갇히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성의 명칭은 대하성. 그 다음에 비석의 명칭, 니은 중령 땅을 차지했던 것을 알 수 있는 비석의 명칭은 다양적성비죠. 자, 그래서 다양적성비인데 중령은 오늘날 어디 있느냐? 중령 서부 지역은 이 정령 서부 지역은 오늘날 이제 그 충북 강원도 일대로서 한강 상류 일대요. 한강 상류 일대. 상류 지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을 볼게요. 19번. 자, 밑줄치 기획의 내용이 확인된 유문의 명칭과 밑줄치 니은의 사건이 일어난 전투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21년 12월 양나 고조가 조선을 보낼 때 왕의 칙명을 말하기를 행도독 백제군사 진동대장군 백제왕 여롱은 그 당시 해의 먼방을 지키며 멀리 와서 조공을 바치니 그의 정성이 지극하여 나는 이를 가상히 여긴다. 마땅히 예법에 따라 이 영광스러운 책명을 보내는 바 지절 독독 백제군사 영동대장군을 봉합니다.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냐? 요게 연흥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백제 연흥. 이 연흥은 문용왕릉을 얘기하죠. 네, 문용왕. 네, 문용왕릉이 아니라 문용왕. 네. 그래갖고 문용왕을 한다. 여기 여라는 건 부여, 네, 백제 부여시잖아요. 근데 보통 중국에서는 단자를 쓰기 때문에 단성을 쓰기 때문에 부여가 빼지고 여라고 나온 거고 룽은 이제 문용왕의 이제 이름이죠. 이름보다는 이제 공식적인 칭호, 그 당시 썼던 이제 그 뭐랄까 이름, 공식적인 이름 이거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백제왕에게 이제 뭐냐면 어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예, 잠깐만요.
이게 좀 오타네. 잠깐 표시하고 시작할게요. 네, 띄어쓰기가 잘못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기억 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유문의 명칭은 뭐냐 이걸 물어보는데 이건 문홍왕릉이죠. 문홍왕릉. 문홍왕릉 지서가 또는 그 뒤에는 매직건이죠. 예. 그 문홍왕릉 지석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잠깐만요. 자, 요 문흥왕릉의 지석에는 이게 어디다 적혔어요? 여기 있죠.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아까 앞에 나오는 영동대장군이라는 명칭이 여기 적혀 있죠. 책봉받은 명칭. 그래서 요 사마왕은 누굴 의미하냐면 사마는 시예요, 시. 시라는 건 뭐냐면 백제 그 왕이 어릴 때 불렸던 이름을 얘기해요. 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룽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불렸던 이름이고 시는 왕이 어릴 때 불렸던 명칭이야. 네. 그래서 이 사마왕 그러니까 문효왕이 카카시마 그래서 이제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마 사마라고 이제 왕이 되죠. 예. 그래서 사마가 불려졌는데 자 62세에 그 계묘년 5월 7일 날 붕어하셨다. 자 여기에도 눈여볼 게 이제 붕어라는 표현이죠. 붕어. 자, 이 붕자를 썼는데 붕자. 자, 이 붕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요거는 그 황제가 죽었을 때 붕이라고 해요. 황제가 죽을 때 여기 붕 있죠, 붕. 그래서 왕이 죽을 때는 붕을 쓰지 않고 풍이라는 걸 쓰죠. 풍년치 목봉할 때 그러니까 황제국이었다 이걸 의미해요. 그리고 3년 뒤에 햇수 3년 뒤에 14년 8월 12일 날 대모에서 예를 갖춰 안장후 이와 같이 기록한다. 자, 그래서 3년 뒤에 감회장 했다가 빈장을 만들었다가 정식 장례는 3년 뒤에 한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매직건도 뭐냐면 관련된 사망 영동대장군이 있어요. 매직건. 그래서 이 매직건에서 주로 도교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토지신가 토지를 매매를 했던 내용인데 여기도 영동대장군이라는 칭호가 보여요. 그래서 문흥왕릉 지석 또는 매직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흥왕릉 지석 쓸 때 문흥왕릉 꼭 쓰셔야 되는데 매직건 쓸 때는 문흥왕릉 매직건을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 매직건은 문흥왕릉밖에 없어요. 예, 지석은 여러 가지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사건. 자, 32년 가을 7월 왕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서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이끌고 밤에 구천에 이르는데 신라 복병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다가 왕이 난병에 사살됐다. 이때 왕은 누굴까요? 이 왕은 성왕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성왕이 간산성 전투 과정에서 그때 이제 간산 전투를 이끌었던 사람이 여창, 예, 창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창왕이 됐던 여창인데 세자죠. 세자가 싸우는 걸 격려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일부 호위병만 이끌다가 도중에 신라군의 공격을 받고 먼저 잡혀서 죽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 관련된 간산성 전투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삼국사기에는 마미 낭병에게 살해되었다 이렇게 간단히 적혀있지만 자세한 내용 1번석이 있어요. 자, 1번석이 이제 성왕의 마지막 모습이 잘 그려져 있는데 이때 이제 김무력의 부장이었던 노비 출신 고도가 성왕의 목을 벨 것을 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청했는데 자, 고도는 성왕의 몸을 베기를 청했고 그러니까 김무력의 부장인 노비에게 이제 고도에게 성왕의 목을 벨 걸 명했는데 그때 이제 고도가 명령을 받고 성왕에게 목을 베기를 청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에 이제 성왕이 거부했다. 어.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또 그 고도가 우리나라의 법에는 맹세를 어기면 비록 국왕이라 할지라도 노비의 손에 죽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목을 벨 것을 허락을 했는데 이때 이제 목이 베이고 나서 기록에 의하면 성왕의 머리는 저기 북천 계단에 묻혔고요. 몸만 백제에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성왕의 죽음을 기리하고 이제 신라 백제는 철저히 불구지적 원수가 돼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싸우게 됐는데
자, 요건 간산성 전투다. 간산성 전투는 교과서에도 나와요. 요거도. 그다음에 문홍왕 지석 관련된 내용 영동대장군은 한국 통론에도 있고요. 예, 요거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요 부분은. 요 예전에 이제 기출 예문에도 요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아까 백제와 관련된 문제 풀 때. 그래서 이제 예문도 잘 읽어보라는 것도 뭐냐면 예문에 나왔던 것이 그대로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죠. 2번. 자, 2번 보면 2번이 난다. 네, 제가 말 잘못했네. 1번을 보죠. 다음 단 통일신라 관련된 내용 1번 문제 볼게요. 자, 신라에서 한국시대의 상대와 삼국유사의 중고로 구분된 시기는 하면 삼국사기는 혈통에 따라서 이제 시대를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하고 삼국유사는 그 뭐냐면 왕의 호칭에 따라서 상고, 중고, 하고 이렇게 구분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표를 여기다가 어디야 적어놨는데 잠깐만 이게 아니나? 아, 이건 설명해야 되겠네요. 예, 요거는 다른 데다 집어넣었어.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상고 사기에 이제 볼게요. 왕의 혈통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상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성골이 이제 통치했던 시기인데, 그래서 헛거세와 진덕여왕. 물론 이제 성골이니 진골이니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되게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일단 이제 삼국사기 그 1차 사후에 됐던 거칠국의 국사에서는 성골 진골 위주로 이렇게 뭐냐면 역사서가 편찬됐기 때문에 신라 초기 때부터 성골과 진골이 있다는 식으로 해갖고 서술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삼국사기로 받아 적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역사적 오류가 있긴 있는데 일단은 삼국사 기록에 보면 성골은 헛거세부터 진덕여왕 그 다음에 중대는 중대는 무효관계 진골이죠. 무효관계 진골.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언제부터 진골은 무효왕부터 해공왕. 하대는 이때는 이제 하대는 내문관계 진골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성도왕 때부터 경송왕 때까지예요. 성도왕은 이제 신라 시대 2명 있었죠. 근데 앞에 이제 성도왕은 뒤에 있는 성도왕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성도왕을 성덕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자, 상고 유사는 상고, 중고, 하고야. 고유한 왕통을 망명을 썼던 시기가 상고인데 이사금, 차창호 이런 시대를 이제 상고 시대라고 하죠. 상고 시대.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헛것에부터 지징왕 때라고 이제 있고 중고 시대는 이제 불교식 왕명을 썼던 시대요. 버프왕부터 해갖고 진덕여왕까지. 그 다음에 중국 시효제도가 이제 실시된 건 하고라고 하죠. 그래서 무효왕 이후부터 이제 이렇게 중국식 시효제도를 실시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상대하고 중고가 겹치는 시대. 상대 헛도왕과 그다음 중고 버프왕과 진동왕은 언제든 버프왕 진동왕이죠. 중고를 얘기해 중국 그냥 어렵게 얘기하면 중고식. 그래서 이때는 중국식한다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진짜 같은 게는 진리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걸 되게 많이 썼어. 진덕여왕, 진흥왕, 진지왕 이런 것들 진짜. 예. 답이 2번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고대 시대 때 이제 고려 시대 때 편찬 두 역사책에서 신라사를 각기 세 시기로 구분하는 것을 합쳐서 도표화시킨 것이다. 자, 가시기 때 설정된 책 이름을 쓰고 그 설정 기준을 쓰시오. 자, 버풍왕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제 무효왕인데 무효왕 이전이니까 이제 진덕여왕이죠. 여기까지를 이제 했던 것은 언제 때요? 이 중고시대야. 이거 그대로 나오죠? 중고시대 때. 자, 그래서 이제 중고시대 때 이제 기준은 삼국유사죠.
그리고 요때 시기는 불교식 왕명을 썼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시기 때, 그러니까 무효왕부터 해갖고 그 성동왕 때까지 그 육부의 성격을 바뀌어. 자, 육부는 신라가 좀 마지막으로 형성됐던 건데 육부의 성격기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부라는 것은 정치 집단으로서 부예요. 혈족적 의미의 부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이 정치 집단으로서 부가 그 당시 이제 무효왕과 성동왕 때, 그러니까 이제 중대죠. 중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했냐. 이거는 이제 정치적 성격에서 벗어나서 정치적 성격에서 벗어나서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답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육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3번을 볼게요. 3번은 신라 경도관 관련된 내용이야. 그리고 왕의 제의가 또한 건 경도관 관련된 내용인데, 자, 다음에 제시된 왕의 제의가 경동왕 때 일어난 사실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상대된 김사인이 해마다 제의가 자주 나타난 것을 이유로 상소하여 시정의 득실을 강력하게 비판하여 왕이 기꺼이 받아들였다. 제의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뭐 약간 중국사와 관련된 건데, 이거는 천인상설과 연결되죠. 왕의 정치는 왕의 정치의 그런 것을 보고 하늘이 판단하는 거죠. 얘를 못하면 제의를 내리고 잘하면 상송 지조 조짐을 보이고 그런 것들이 다그 청인상선인데, 자, 그래서 그 제의가 일어나면 항상 왕은 신경 쓰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항상 반성을 해야 돼. 왜냐 유교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면 한 왕이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단서는 그 밑에 있죠. 중시가 시중으로 개칭되고 국학의 제옥 박살도 조를 두었다. 자, 중시 집사부 중시가 장관 시중으로 바뀐 것은 중국 시중으로 바뀐 것은 언제 때? 경도관 때야. 예, 경도관 때. 그러면 경도관 때 일어난 사실들을 보려면 일단 보면, 자, 독소선 풍가에 설치해 관리선 발했다. 이거는 원성왕 때죠. 경도관 때가 아니라 원성왕 때. 뒤에 좀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국사하고 석고담을 창건했다. 지금 석고담이지만 그 당시에는 독립된 사찰이었어요. 석불사. 자, 그래서 이건 맞죠. 삼국 유사에 따르면 불국사와 석불사는 경동왕 때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고담, 현세의 부모를 위해서 어, 불국사를 창건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연기서가 일종이고요. 실제적으로는 경동왕이 만든 왕실 원찰로 보고 있어요. 원찰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경동왕은 이 석굴사와 불국사와 함께 봉성사도 중건했고요. 하원경도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를 장려해서 왕실의 권위와 신성성을 보양시키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 9년의 고유 지명을 중국식 이름으로 바뀌었다. 한화 정책을 냈죠. 한화 정책을 펼쳤다. 네, 이거 맞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한산주 있죠. 한산주를 한주로 이름을 바뀌었잖아요. 한주. 중국식은 이제 외자가 이제 많이 쓰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단순히 한화 정책뿐만 아니라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통치 시스템도 바뀌었다. 그래갖고 이 당시 이제 귀족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빼앗고 중국식 계층에서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여서 중앙집권적 제도도 바꾸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경동왕이 죽고 어린 해공왕이 즉위하니까 그 당시 진국이족 때 그거 하나 정책 폐지하자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예전 명칭대로 다시 돌아왔죠. 그것은 곧 왕권의 약화를 의미한 거죠. 이 하나 정책과 함께 했던 그런 중국식 지배 체제의 어떤 것들이 바뀌어져서 결국 예전에 이제 귀족 중심의 어떤 정치 지배 체제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돌아갔다는 의미가. 자, 그 다음에 노고를 없애고 매년 조를 주되 뭐냐면 차등을 주었다. 이렇게 있죠. 예. 잠깐만요. 예. 자,
요 니은을 보면 노고부 없애고 그다음 매년 조를 차등을 지급하는 사람은 경도강이 아니라 신문왕이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 신문왕이 이제 경기정책 해갖고 나왔잖아. 예, 요거. 예문이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오답까지 꼼꼼히 봐야 돼. 예, 그래서 답이 니은과 디귿이죠. 3번. 자, 5번 문제, 4번 문제 보죠. 4번 문제. 자, 다음 사유 내용을 간략하게 쓰고 이 사건과 관련된 왕위 계승상의 변화와 그다음에 정치 세력의 재편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두 가지 물어봤죠. 사유와 관련된 왕위 계승 변화, 정치 세력 재편인데, 자, 사유 내용을 보면 진도 왕이 죽자 그 당시 이제 여러 신하들이 이천 알참을 찾아서 이제 섭정을 요청했는데 알천이 이제 한결같이 고사를 했다. 그래서 말하기를 신이 늙고 이렇다 할 만 덕행이 없다. 작금에 덕이 있는 사람은 충추공할 만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실로 가히 빈곤하고 어려운 세상에 돌 영홀이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김춘추가 봉하여 왕이 삼았고 김춘추가 3번 사양하다. 보통 동양에 중국에서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3번 정도 사양해야 돼. 준다고 덕후 받아먹으면 안 되죠. 예의가 없어 보이니까 부득이 왕을 취하였다. 이렇게 보죠. 요거 예문 자체가 예전에 역교동 관련돼서도 한번 나왔죠. 그럼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알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덕이 진짜 뭐냐면 없고 춘추가 덕이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걸로 돼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요거는 형식적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 왕이가 이제 왕자를 논할 때 그 당시 누구야 김유신이 병력을 이끌고 요 주변을 다 포위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귀족들 입장할 때는 알천을 세웠다가는 또 알천 자신도 알고 있죠. 자기가 왕이 됐다가는 김유신으로부터 공격받는다. 그때 이제 김유신 누구하고 연결됐죠? 김춘추와 연결되니까 김춘추가 왕이 될 것을 무언의 압력을 둔 거죠. 여기 이제 군대 풀고. 자, 김유신이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거 김유신 뜻대로 뭐냐면 김춘추가 왕이 된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슨 의미냐? 김유신과 김춘추는 그 당시에 아싸 아웃사이드였죠. 인싸가 아니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결탁을 해서 신흥 정치 세력으로 이루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공헌했죠. 김유신은 삼국통일, 김춘추는 외교력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또 큰 공헌을 했죠. 또 얘네들이 정치와 외교와 그 다음에 군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신흥 정치 세력의 진골 같은 예전의 구기족 세력들이 상대를 못하는 거야. 결국에는 뭐냐면 정치 세력의 재편은 뭘 써야 되냐? 결국은 그래서 김춘추 같은 보면 자, 정치세력 재편은 김춘추는 신흥 무장사인 김유신과 손을 잡고 기존의 귀족세력 억제하고 육특분세력을 등용했다. 이렇게 정치세력 재편과 관련돼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나타난 이 사건 이후에 나타나니까 그 당시 이제 김춘추가 무령이 되고 나서 김유세형과 뭐냐면 기존의 어떤 귀족세력 억제하고 육특분세력 등용하는 그 정치세력 재편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유 내용은 뭐 그냥 앞에 있는 내용들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왕위 계승 변화 내용이죠. 그래서 왕위 계승 변화는 성골에서 무령의 진골로 변했다. 진덕여왕 이후부터 이제 진골의 시가 말렸죠. 성골의 시가 말렸으니까 진골로 넘어가게 됐다. 무령의 진골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표가 있네. 신라시대 구분표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더니 아까 지금 없어갖고 제가 이제 일일이 적었는데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자, 다음 8세기 때 신라가 서욱 변경 지역에 영역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사료이다. 가해 밑줄친 결과를 가져온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사건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 개척된 지역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신라가 나와 다의 상위 행정기구로서 행정구의 구체적인 명칭과 그 성격적 특수성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 밑줄친 결과가 이제 여기 이게 좀 안 적혀 있는데 밑줄친 결과가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그 당시 이제 밑줄친 결과가 이제 뭐냐면 그 이게 잠깐만요. 폐강 이남을 이제 뭐냐면 하사받았다. 요 관련된 내용이야. 여기 폐강 이남 이게 이걸 밑줄칠 결과인데 이걸 안 적어놨어. 그래서 사신을 보내어 당나라에 들어가 새해를 축하하게 했는데 그때 이제 조선 사제의 말을 적으면서 엎드려 이제 받습니다. 폐강 이남의 땅을 하사받았습니다. 이렇게 내용이야. 자, 이건 폐강 이남의 땅은 이제 뭐냐? 폐강은 대동강이죠. 여기 대동강. 폐강 이남의 땅은 뭐냐면 폐강진을 얘기해요. 오늘날 항해도 일대죠. 원래 폐강 이하, 대동강 이하 땅을 받는 거는 이미 김춘추하고 당태종이 구두로 약속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그래도 이제 이걸 잘 지키지 않다가 결국에는 이때 인정받은 거예요. 물론 당나라 인정하든 말든 간에 상관없어. 왜냐하면 이 땅은 이미 신라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당나라가 인정을 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냐? 그 당시에 이제 보면 당나라의 요청을 받고 신라가 발해에 출병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개척된 지역을 통치하기 신라가 나아다의 이제 그 설치된 행정구역의 구체적 명칭. 그러니까 요 나아다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오곡, 후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죠. 예, 그 한성, 장세, 지성, 덕곡 뭐 6개 현 있다 등등인데 여기 있는 이제 이런 나다의 이제 분연을 통치하기 위해서 상위 가칭이 뭐냐? 폐강진이죠. 폐강진. 그러니까 오늘날 한경도 지역을 얘기하죠. 항해도 지역, 항해도 지역 예성강입 때 폐강진 지역을 얘기하고요. 자, 여기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 진이라는 명칭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그 특수성을 보면 일단 국경을 방어하는 군사 지역이에요. 또는 하지만 또 개척 농민을 투입해서 만든 행정 지역 단위다. 그래서 군사 지역과 행정 지역이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때 이제 예성강 지역 일대가 이런 식으로 개척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폐강진, 폐서 출신들이 후에 이제 고려의 그 창업에 큰 공을 하고 그다음에 왕건도 이 폐강진 출신이죠. 폐서 출신이죠. 자, 그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가와 마시기 때 일어났던 역사의 사실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가시기부터 해갖고 마시기 때 관련된 내용을 좀 연도표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국학이 성립된 것은 신문학 2년이죠. 김홍돈 난을 진압하고 나서 했죠. 그래서 682년에 있었고 그다음 정정 진입한 건 성도가 21년이야. 네, 성도강 때. 그래서 성도강 21년 722년이죠. 그 다음에 노곡부활한 것은 언제 때냐? 원성한 4년이죠. 네, 원성한 4년이 아니라 잠깐만요. 네. 여기 노곡부활 같은 경우에 있는데 노곡부활 있고 노곡부활은 이제 어, 있고 독서상품과 이제 실시인데 노곡부활 경도강 때죠. 네, 아까 지금 했던 경도강 때 있다는 거. 경도강 16년. 753년이 되고. 그다음에 독서상품과 시행은 원성왕 4년이죠. 원성왕 4년 그러니까 788년이 되고 청해진 개설은 요거는 흥덕왕 때야. 흥덕왕 때. 흥덕왕 때니까 3년, 흥덕왕 3년 828년이 되는 거고 원종 예노의 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성령 3년이죠. 889년이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여러분들이 되게 놀라실 거예요. 이거 다 어떻게 외웠냐? 저는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냥 저 해서 저도 이거 달달 못 외워. 예. 연도에 좀 약해가지고 하여튼 요걸 이제 보는데 그러면 이제 이 시기 때 역사 사실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보면 가는 왕의 장인이 김홍돌 이 사람 외워두겠죠. 외워두겠죠. 김홍돌의 무리가 반란을 깨었다가 붙잡혀 처형됐대. 김홍돌의 반란 관련되네. 김홍돌
그러니까 신문왕 장인 속판이었던 김웅둔이 반란을 일으킨 거는 신문왕 2년이 아니라 요 사이가 아니라 신문왕 1년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왕이 즉위하자마자 반란을 일으킨 거죠. 681년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가 이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 이전. 네. 그래서 신문왕이 이 반란을 사건을 이제 진압하고 나서 왕권을 강화하는 1년의 정책을 이제 전개했고 그 과정에 이제 1년 뒤에 682년에 국학 설립을 하게 되죠. 이 국학 설립을. 자, 나를 이제 보면 이창 김지정이 일으킨 반란의 상대는 김영상 등이 뭐냐면 진압했다. 근데 자, 김지정의 반란은 이제 그 해공황 때 일어났어요. 해공황 때. 해공황 때 일어났는데 그 해공황 때 이제 일어났고 해공황 16년에 일어났죠. 16년. 이게 이제 연두가 몇 년? 780년이야. 780년이니까 어느 때요? 요 다시기에 해당하죠. 다시기. 다시기가 아니라 다시기에 해당해. 네. 그래서 다시기인데 원래 이 김지정이라는 사람은 그 해공왕의 측근이에요. 그래서 김지정 반란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공왕이 어떤 지시를 받아서 이런 친위 쿠데타라는 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그 김지정이 나니까 다른 이제 그 김씨 세력 족단이었던 그 뭐야 그 당시 김양상이 이제 김지정을 쳐내고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서 또 뭐냐면 회공왕을 죽였죠. 뭐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남병에 의해서 죽었다는데 실제로 김양상이 죽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뭐냐면 왕권이 그 어디 넘어요. 범내문한 계통으로 넘어가죠. 하드 넘어가는 사건을 계기했는데 하여튼 요거는 다시기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달을 보면 이기찬 대공과 대하찬 김융이 차례로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했다. 요 다시기 때문에. 예.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대하찬 김융이 반란을 일으켰다 내용은 몇 년이냐면 이게 해공왕 6년 기사야. 자, 해공왕 6년이 이제 몇 년이냐면 777년이야. 777년. 네. 그래서 요 시기하고 지금 맞아 떨어지죠. 722년에서 778년까지. 예, 요 시기 맞아. 답이 뭐냐면 3번이 되죠. 3번. 그럼 여기에 좀 더 설명한 게 김융이라는 사람이야. 김융. 그 삼국사기의 대하찬 김융의 반란은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어요. 대하찬 김융이 반하여 복주되었다. 그러니까 형벌을 받아서 죽었다라는 짧은 기사만 되는데 김융의 출신이나 반란 이유 정확하게 기술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상홍유사를 끌어다가 이제 교차 분석을 하죠. 이 시기 때 이제 죽은 김유신의 혼령이 미추홀 무덤에 가서 이제 한탄한 내용이 있어요. 예. 김용은 그 당시 김유신의 후손이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김유신은 무효왕 즉위 많이 도와줬잖아요. 근데 김유신 후손들이 한동안 무효왕계 김시세력과 함께 권력을 일부 누렸으나 무효왕계 김시세력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권력이 소외됐고 이에 품은 김용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때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그 당시 그 관련된 내용의 그쯤에 상공유사에서 죽은 김유신이 홀령이 미충한 무덤에 가서 한탄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 김윤과 김유신이 김윤이 김유신의 후손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듯이 무효왕 중대 때는 김유신 자손조차와도 권력에 배제당했다. 그만큼 무효왕계 김시세력이 거의 정치를 독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나는 왕위 기승제에 패배한 김웅징이 김양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올렸다. 자, 여기 이제 김웅징은 신문왕이죠. 신문왕. 신무왕이죠. 신무왕. 신무왕. 네. 이게 좀 잘못된 거 같네. 이게 오타가 좀 있어요. 5번을 찾으면 김우진은 신무왕. 네. 요게 잘못됐네. 잠깐만요. 그 요약본에 신문왕으로 돼 있는데 요 문왕이 아니라 신무왕이에요. 네. 자,
신무왕이 이제 왕이 된 것은 839년이야.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나에 이제 관련된 시기가 아니라 청해진 개설 이후인 마와 관련된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시기고 김웅중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은 제가 이제 그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예. 4번 지문에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다 말하긴 좋고 해갖고 넘어가고요. 자, 만은 보면 김원창이 이제 원성한게 왕이 됐으니 불꽃 지방에 발령했다. 김원창의 난이죠. 김원창의 난은 성도가 14년에 일어났어요. 882년이죠. 홍동학 때 일어났으니까 그 당시 이제 이 시기는 그 마시기가 아니라 이 나시기예요. 나시기. 그래서 이거 해당하지 않죠. 김현청의 난은 그 전에 문제 한번 냈죠. 09년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죠. 한번 나올 때 됐어요. 김현청의 난도. 그래서 역사 사실 오는 것은 다다 요 시기에 맞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현청이 나왔는 거죠. 09년 문제. 자, 여기 보면 이제 삼국사기에 있는 그 내용인데 여기에는 이제 누가 나오냐면 그 당시 녹진이 나와요. 녹진. 녹진은 이걸 볼 때 이제 그 어떤 계층이냐면 육두품 계층이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육두품. 그래서 이제 왜 육두품을 이제 되냐 이게 신라 하대 때죠. 육두품은 능력주의 인사 정책을 강조하잖아요. 혈통이 아니다. 그리고 유교 이념 등을 내세울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육두품 계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육두품 계층. 예. 그래서 이제 요런데 뭐 자세한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김원창의 난이죠. 김원창의 난. 예. 시간 관계에서 다 뭐냐면 읽지는 못하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보면 자 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그러니까 녹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 사람은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두품 출신이 아니라 육두품이다. 능력 중심의 어떤 것들을 강조하죠. 예. 그래서 각각의 능력에 맞게 뭐냐면 인재를 선발해야 된다. 예,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예를 든 게 여기죠. 목공이 집을 짓는데 제목이 큰 것을 보와 기둥을 사고 작은 건 석가를 삼으며 누피꽃과 새우꽃이 각각 적당한 자리에 들어가서 큰 집을 이룹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와 같이 그 목재도 각각의 이제 쓰임새가 있듯이 그 어진지성도 각각의 쓰임새에 따라서 그걸 뭐냐면 인재를 써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어, 자, 문제를 또 풀어보면요. 자, 당시 관료를 인상하는 전남 간부의 차관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여기 보면 그 관련된 내용이 어, 없죠. 그 사람은 이제 차관이보다는 그 당시 이제 그 관련 없고 이 사람은 집사부 시장으로 돼 있어요. 녹진에 벌써 집사 시장이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시장은 어떤 사람의 집사부 차관이에요. 예, 집사부 차관이고 그 왕의 측근 기관으로서 집사부는 국가의 기밀 사무를 담당하죠. 주로 유투품들이 이제 많이 포진되는 그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인사를 담당하는 간부의 차관은 아니라는 거. 예. 저 인사부 관할 위하부죠. 위하부 또는 예부가 거기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간직 수행의 대가로 충년사주를 받았다. 자, 충년사주라는 것은 이제 간료전을 세워놓은 녹봉이죠. 녹봉. 녹봉을 줬던 것은 뭐냐면 신문학 때부터 경도왕이 이제 뭐냐면 녹봉을 부활 이전까지 요 시기인데 요 시기는 이제 하대 때 내용이니까 안 맞아요. 하대 때니까 중대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틀렸고 자, 중의제 적용 대상으로 대하천에 오를 자격이 있었다. 야, 그래서 여기 있는데 요 중의제는 맞는데 중의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오두품의 육두품이 그 다음 등급 자기가 이제 초월한 등급 올라갈 때 중의가 설정돼 갖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위는 그대로인데 육두품 아차는 그대로인데 뭐 이중하청, 삼중하청, 사중하청까지 올라가시고 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중의제 적용 대상은 맞는데 대하체는 오를 자격은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왕이 대하천을 주려고 했지만 거부했다. 그 사양했다는 것도 뭐냐면 이걸 받을 경우에는 신분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야. 대하천은 이제 진골지상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육족분이 감히 받을 수 없는 거야. 사회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걸 받으면 자기가 공격을 받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사양한 거야. 자기가. 그래서 이제 요것도 틀렸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적재정서의 원칙을 건의하여 형동왕과 그의 아우의 중심 정치를 지원했다. 요 사료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읽어보면 이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래서 형동왕의 그 관련된 인재 선발 방식과 연결되는 거 답이 5번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그 나의 반란, 김원청 반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김원창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이제 누구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김주원이라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제 김주원은 그 당시 성골 그러니까 내문왕 그러니까 내문왕개인다. 그 당시 이제 무령왕개 그 진구의 정통 그 후손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누구하고 이제 왕위를 다투냐면 김경신과 왕이 다투다가 패하죠. 그래서 김경신 원성왕이 되고 그래서 원성왕 계통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을 불만을 느낀 그 김현창이 그 당시 황동왕 때 반란을 일으킨 거야. 예. 그때 이제 김원창은 웅주에 있었거든요. 웅주는 예전에 백제 땅이었죠. 그래서 이제 백제 유민들과 뭐 지방민들 끌어나가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국홀 장안 연혼을 경운이라 해갖고 했지만 처음에는 기세를 떨쳤지만 곧바로 이제 신라군에 의해서 진압됐죠. 예. 그리고 나서 뭐냐 김범문 그의 아들이 한산주에서 그 당시 난을 일으켰죠 또. 예, 그렇지만 곧바로 진압됐고요. 자, 하여튼 그 나의 아들도 뒤에 가서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예, 맞고 그다음 수년간 이어진 자연재해 기근의 배경이 되었다. 예, 나의 반란은 그 자연재해 기근이 보다는 그런 왕실 간의 권력 다툼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 그 당시 무령왕개 진골이 그 뭐냐면 권력에 소외되니까 그래서 일어났죠. 예, 그래서 자기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불만을 품고 예, 일어난 거고, 그다음 명주 지역의 거점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명주 지역이 아니라 웅주 지역이에요. 웅주 지역.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자기 아버지가 부당하게 왕이 되지 못한 것을 명분 삼았다. 네, 그런 것들이죠. 아, 잠깐만.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제가 2번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착각했어. 예. 그래서 수년간 이어진 자연재해 기근이 배경이 됐다. 예, 맞아요, 이거요. 예, 제가 맞는 건데 틀린 거라고 이제 잘못 생각했고 예,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거는 옳지 않은 거니까 3번이죠. 예, 명주 지역을 거점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웅주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부당하게 왕이 되지 못한 걸 명분 삼았다. 예, 그렇죠. 김주원이 당연히 왕이 되는 데 불구하고 소외당했잖아요. 그래서 원성왕이 왕이가 됐죠. 김경신이. 그래서 있고 그래서 국호를 장안으로 정하고 건원하여 당나라로 쓰지 않았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장안, 국호를 장안, 그 다음에 연호를 건원이라고 했죠. 건원했다는 그 연호를 사용했다는데 그때 사용했던 연호는 건운이라는 영어야. 예. 그래서 틀린 거니까 3번이고요. 아까 처음에 2번은 제가 잠깐 착각해서 잘못 얘기한 거니까 넘어가시고 3번 웅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란의 특징은 뭐냐면 신라 내부의 권력 투쟁이 아니라는 거죠. 네. 겉으로 내부의 권력 투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라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 투쟁을 벌인 게 아니라 이제 신라 밖에서 지방 세력들을 끌어다가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네. 그래서 기존의 신라 내부의 왕이 다툼과 반란과는 성격이 달라요. 네. 신라를 이제 뒤엎고 새로운 국가, 장안이라는 국가를 세워서 뭐냐 독자적인 이제 세력을 만들겠다 이런 거죠. 그만큼 이제 그 당시 신라의 중앙 정부 권위가 약해지고 지방의 어떤 세력들이 이제 점점 강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방 세력들이 뭐냐 힘을 뭉쳐갖고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 난이 김원창의 반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틀린 거 3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9번을 볼게요.
자, 9번 보면 신라대와 후삼국 시대 때 사회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신라대 모순의 한거한 주요적 신분은 육두품이고 선종과 연결될 지방세력도 영도했다. 틀리죠. 이거는 육두품이 아니라 호족이죠. 자, 그래서 신라대 주요 저항한 주요 세력은 지방의 군사 경제 기반을 가진 호족 세력들이야. 자, 육두품 세력들은 골품 제사의 기득권을 누리면서도 진군에 비해 차별적인 존재는 예민한 지위에 있어. 예. 그래서 주도적인 세력이 되지 못했어요. 나름대로 불만은 갖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차별받는 세력이 아니야. 기득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개는 소극적인 저항을 했죠. 주도 적극적인 저항은 호족이야. 예. 그래서 육두분도 나중에는 호족 세력의 밑에 들어간 사람도 이제 생기게 되죠. 예. 자, 그다음에 2번 보면 풍수지휘서는 광주지방의 중심으로 편성됐던 행정조직을 고쳐 국토를 재편성하는 데 기여했다. 맞죠? 예. 그래서 이제 맞고 풍수지휘서는 지방의 어떤 그것을 견할 되게 높여줬다는 거. 그래서 각각 지방에 왕기가 서여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호족들이 나름대로 권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이바지를 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렇게 그다음 3번은 건원과 궁예는 지역 감정에 치우쳐 고대사의 모순을 한과는 민중대 문제를 포용하지 못했다. 예, 맞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건원과 궁예는 초반기 때 주도권을 장악했지만 이 사람의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의 문제는 독자적인 기반이 없어. 왕건처럼. 예. 되게 초족세력과 호족세의 느슨한 연합 형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반신라 정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라의 권위는 인정하는 지역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세력들 포용하지 못해요. 예. 근데 이제 이에 대해 왕건은 개경할 때 독자적인 해상 사역을 가지고 있었던 호족 세력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책에 선택하는데 좀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왕건은 적극적으로 신라를 포용하는 정책을 했죠. 그래서 신라를 따랐던 많은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고요태조는 노비 속량과 시민 유도를 강조해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기층사회 욕구와 직결된 정책을 포용했다. 그렇죠. 그래서 시민 유도는 적극적인 위민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었죠. 그래서 세금도 적당히 걷고 그래서 답이 틀린 거니까 1번이 되죠. 1번. 자, 삼국과 통일신라 통일조직을 볼게요. 자, 다음 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는 온달 장군 관련된 내용이야. 그럼 각자 읽어보시고 시간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고구려 초기 간등지에서 가와 같은 형계열의 특징을 쓰시오. 자, 대형 같은 거 있죠. 대형. 예. 대형 같은 경우에 특징은 그 당시 이제 보통 고구려 형계열과 사자계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형계열 같은 경우에는 족장 세력이 집권적 왕권을 통합 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족족 기반에 따라서 형성됐다. 그래서 세력이 좀 크면 대형이 되는 거고 세력이 작으면 소형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도 형계열이다. 그래서 형계열의 대표적인 이제 내용은 태태다사 대사자 아니 형계열은 대형, 소형, 그다음에 제형 이렇게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사자계열이 있어. 사자계열.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자, 사자계열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이제 어떤 세력들이냐면 조세를 거두어 징수하는 사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행정적 관리 출신인 자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 형자 계열은 대개 보면 금수저, 뭐 은수저 계열이죠. 타고날 때부터 자기 능력과 상관없이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상대적으로 사자 계열은 약간 행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야. 예전에 그 족장 밑에 있었던 행정 관료들 세력들 이제 사자 계열의 명칭에서 나오는 건데, 자, 이 사자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태태사자다, 그다음 대사자, 바리사자, 그다음에 상위사자 이렇게 이제 사자 계열이 있죠. 예.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면 고구려가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을 대외적 측면과 대내적 측면을 쓰시오. 그러니까 대외적 측면 두 가지, 대내적 측면은 한 가지 있는데 나는 뭐냐면 신라는 우리 한강 유역을 땅을 빼서 군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평화에 죽고 영향을 지기할 때 논달이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을 재수복을 하고자 왕에게 아랬는데 왕이 이들을 허용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온달 같은 경우에는 계리편과 중령 서쪽에 기속시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출정했는데, 그런데 아단산 지금 아찬산 전투에서 온달이 날아온 화살을 맞고 전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라가 이제 고구려 장악했던 한강유를 장악했던 시기가 6세기 진흥왕 때죠. 자, 그러면 그때 고구려 대외적 측면 볼게요. 위기 상황이었어 6세기 때. 일단은 남쪽으로는 나제 연합군이 공격하고, 요 정도만 공격해서는 괜찮은데, 두 번째는 뭐야? 돌고리 이제 공격해오죠. 북쪽에는 돌고가 북제가 공격해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요쪽 남쪽 전선과 북쪽 전선을 같이 지켜야 돼. 그러니까 병력이 너무 많잖아요.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길 빼갖고 이렇게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미약설이 나온 거고, 대내적인 측면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때 이제 양원한 지기를 둘러싸고 싸움이 일어났죠. 그래서 귀족 간의 어떤 대립 분열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혼 체제 때문에 무슨 체제가 형성됐어요? 유력한 가문들이 서로 이제 권력을 분점하는 귀족 연립 체제가 형성된 배경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1-2번 문제는 고구려 귀족 연립 체제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대내적인 어떤 배경들, 대내적인 배경들 물어보고 있어요. 예. 요 관련된 내용 구특에 있어요. 구특강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이거는 삼국시대 합의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보기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공통된 사실은, 자, 국가에서 재상을 뽑을 때 후보 3-4명을 이름을 써서 상자에 봉하여 바위 위에 두었다가 얼마 후 그 이름이 인자가 찍혀 있으면 그 재상을 두었다. 그런 가운데 이걸 정사원이라고 한다. 큰일이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따랐다. 이걸 합액이라고 한다. 대대로가 3년마다 교체했다. 만일 마땅한 인물이 없어서 승복하지 못할 때 각기 400을 동원하여 싸워 이긴 자가 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대로와 관련된 내용이죠. 요거는 기출사료에서 또 한번 나왔죠. 자, 요걸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시 정책 귀족 연합적인 정책을 갖고 있다. 그래갖고 여기 정상화이나 그다음 하베케이나 대대로나 할 때, 요때 이제 뭐냐면 상대편 뽑거나 그다음에 상대들을 뽑거나 대대를 뽑을 때 왕이 직접 임명하는 것보다는 귀족들 합의를 통해서 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정치가 귀족 연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3번 바데사 관련된 내용이죠. 자, 요거는 이제는 여기까지 오늘 하죠. 예, 이게 딱 끊는 게 나을 것 같아.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바데사 부분의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